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애국가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64만 평택 시민 여러분, 김명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과 임중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주신 방청객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준비하는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틀간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들어서 위로의 말씀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같이 전합니다.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평택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각종 사고 등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폭설로 인하여 지역 농가 비닐하우스 등 적설 취약시설 붕괴, 도로교통 마비 등 많은 재산 피해와 시민 불편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피해 대처와 복구 지원을 통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이 발생하여 예년과 같은 일률적인 대책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오니 이번 피해 상황을 토대로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시어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철저한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절기 취약 지역 및 각종 시설 및 시설물 안전 점검과 폭설과 한파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제설 시스템 운영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의도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시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의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5년 총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6.1% 증가한 2조 4,325억 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집행부가 고심하여 편성하였겠지만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에 대해 선심성, 중복 및 과잉 투자되는 사업이 아닌지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 분야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장선 시장님과 임종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과의 실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평택시가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가족과 이웃의 온기가 더욱 소중해지는 계절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평택시의회는 더 나은 평택시와 평택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며 늘 시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남은 올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경희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과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지난 11월 18일 이관우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한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기형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한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정일구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한 평택시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일구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한 평택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선자 의원님 등 8분이 발의한 평택시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유승영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한 평택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기형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한 평택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유승영 의원님 등 8분이 발의한 평택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유정화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한 평택시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유정화 의원 등 9분이 발의한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원 발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과 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등 23건의 안건과 평택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된 주민청구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인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3월 주민조례 청구서가 제출되었으며 10월 11일 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1일 청구 수리 결정되어 의장 명의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끝으로 7분 자유발언 접수 결과입니다. 이기형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4만 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택시 재정을 둘러싼 엄중한 위기 상황과 함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시정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 여건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개발이 본격화된 이후 올해 일반 회계 기준 세입 규모는 1조 9천억 원에 달했고 내년에는 2조 28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성장세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에 비해 내실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세 세입의 경우 2022년 6,200억 원에서 2023년 8천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2024년에는 무려 500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실적 급감으로 올해 관련 법인 지방소득세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한두 개의 대기업의 실적에 좌우되는 산업구조가 재정 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국세의 결손으로 교부세와 교부금마저 50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내년 교부세의 경우 200원 증가한 2,700억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줄어든 금액의 절반도 회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2022년 6,100억 원에서 2023년 8,200억 원까지 많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가중돼 재정 운영의 자율성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 중 중앙정부 사업으로 투입되는 1조 1천억 원의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7,900원으로 7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작 시민 수요가 많은 일자리 창출, 교통, 안전시설 확충 등 자체 사업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우리 시는 중앙정부 예산에 종속된 보조금 예산 자치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치와 분권의 취지를 살린 명실상부한 지방 재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생적 세입 기반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재정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지식 기반 서비스업, 신재생 에너지, 문화 콘텐츠 산업 등 고부가 가치, 신성장 동력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택시 세입 구조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지원 기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재개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징수관리 효율화를 통한 세입 확충에 위해 집행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납세 의무, 기피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등 징수 관련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방만한 재정 지출, 관행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효불급한 행사성 경비 지출이나 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화를 위해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시민 패널 구성, 충분한 수기 과정 보장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긴축재정 운영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자발적인 절약 실천 등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축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긴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스러운 긴축 또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위대한 평택 시민의 저력과 역량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지혜와 용기를 모은다면 이 험난한 여정을 반드시 이겨낼 것을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평택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온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야 합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주인되는 참여 재정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택시 힘찬 도약을 향한 여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이경현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4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의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유승용 의원님과 이관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4만 평택 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강정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내년은 평택군, 평택시, 송탄시 3개 시군이 통합하여 새로운 평택시로 탄생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도시가 꾸준히 균형 성장을 이루며 통합 이후 매년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는 64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평택시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수소, 미래자동차 첨단 산업의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사벌지구, 고덕국제 신도시 및 평택 지제역 주변 주택 개발로 젊은 층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높은 혼인율로 출생아 수가 증가하여 전국 3위, 경기도 1위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평택역 안중까지 철도 개통, GTX AC 노선 연장 등 철도 버스 노선의 확충으로 평택은 경기 남부권 교통 요충 핵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를 골자로 하는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환경도 크게 개선되어 미세먼지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공원을 보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대외적인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대한민국 기초 지자체 브랜드 평판에서 평택은 꾸준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메가시티 논의에서도 평택시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평택강 중심으로 조성되는 베이밸리와 수도권과 대전권을 아우르는 거대 도시권에서 평택시는 거점 도시,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여러 전문가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평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CNN에서는 평택을 한미 군사동맹의 중심이며 동북아시아 전역에 대한 미군 억제력의 핵심으로 평가했고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대규모 미군 기지 주둔 지역 중 이례적으로 쇠퇴하지 않고 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취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평택시는 30년 동안 급성장하였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평택이 내년에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성장에 있어 불안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전쟁, 국제적인 고금리,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정부 또한 세수 결손이 2040년도 예산에 이어 202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대내외 환경 불확실성,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 세수 감소, 국도비 부담액 증가, 대규모 투자 사업 집행,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가용 재원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줄어들면서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계획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시정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사업 축소와 긴축 재정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용 재원은 줄었지만 지역 경제와 시민 복지가 위축되지 않고 민생 경제 분야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필수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첨단 산업을 선도해가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양적 질서 성장을 견인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원하는 모든 사업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고자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은 일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무겁게 인식됩니다. 이에 평택시는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소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특례 보증, 인재 육성 프로그램 및 취업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 개최, 구인구직 맞춤형 지원으로 어르신과 신중년 일자리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융자금을 지원하며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및 마케팅 지원, 특화 콘텐츠 개발 등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자활 사업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 여성 및 장애인 기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을 발굴 육성해 미래산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건설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건설 업체 수주 확대 지원과 대형건설 시공사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건설업체 이용을 더욱더 촉진하겠습니다. 반도체 불황에 따른 삼성전자 캠퍼스 증설공사 중단 악재로 지역경제의 침체 및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삼성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모두 함께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해체, 소득 양극화 등으로 복지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시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예방적 복지를 강화하겠으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분야별 균형 있는 복지 교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고덕 노인복지관 개관, 도일 노인복지관 개관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사회적 약자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창의체험관을 착공하고 돌봄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들 시설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생애 맞춤형 평생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위기 청소년들에게는 맞춤형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의 변화 속에서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에 다양한 지역 계층 그리고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학습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외에도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동복지 강화를 위해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활용하여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장래 문화 변화와 수요 증가에 대비해 종합 장사 시설 건립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한 삶을 위해 예방 접종 등 감염병 대응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아주대학교 병원 건립, 화양지구 종합병원과 어린이 응급 체계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 균형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첨단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반도체, 수소, 미래자동차 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사업 특화 단지를 기반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으며 또한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도시 인프라 핵심 기술을 선도하는 반도체 중심 도시 평택을 만들겠습니다. 미래차 분야에서도 미래차 전장 부품 통합 성능 평가 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관련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고 미래자동차 산업과 문화 관광시설 등을 함께 접목한 다기능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친환경 에너지 원인 수소를 활용해 수소 특화 단지, 수소도시, 수소 항만이 융합된 평택항 탄소 중립 수소 복합지구를 조성하여 에너지 전환에 따른 미래 산업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고덕 국제 신도시 내 행정타운, 화양지구 내 서부 출장소 건립, 평택역 복합문화 광장 조성, 지세 역세권, 안중 역세권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으며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과 노후주택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도 자족 기능을 갖춘 컴팩트 시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LH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편의 및 타 지역과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GTX, KTX, 부발선, 서해선 등 철도 노선 확충과 시내 광역 버스 노선 개편 등 대중교통 체계를 수립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차량 정체 구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 여름의 폭염은 기록적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상기후를 북핵 위험만큼 위험하다고 인식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행히 평택시는 일찍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차단숲, 서해안 녹지벨트, 바람길 숲 등 도시숲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도시 공기질을 개선하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약 80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내년에도 도시숲 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수소 전기 충전소 등 인프라 시설을 확대하고 친환경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등 수송산업 강화를 통한 그린 모빌리티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우리 시 특성에 적합한 아리백 사업 추진으로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보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
가외 연기 활용 활성화 등으로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 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라 식량 안보도 중요해진 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 지역 기후와 토지에 적합한 작목을 발굴해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및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여 미래형 스마트 농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저탄소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영농 태양광을 확대하며 농촌 폐비닐 자원화, 메탄 저감 사료 보급 등으로 플러스 에너지 농촌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조성에 따른 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는 평택고를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하여 정부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대규모 국고 지원으로 물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직접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반도체 국책 사업은 대규모 개발과 자연 환경 회복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선례가 되어 향후 개발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복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통복천의 수질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체성 찾기 하나로 진이천과 안성천 합류 지점에서부터 평택고까지 평택강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키로 한 바 이를 시민운동으로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고 관광단지, 노을생태문화공원, 오성누리 광장, 창내 습지 등의 친수 공간을 생태와 관광이 공존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 평택 에코센터 처리 용량 초과, 인구 증가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지역만의 환경시설이 필요하지만 해당 시설 설치를 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시민 공론화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제도를 보완해 쓰레기 배출 취약 지역의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문화예술 국제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단과 시립과 관현악단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저변을 강화해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 단체에게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기회소득 지급,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문화예술 공연 기회 등을 제공하여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공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평택 아트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평택박물관, 안재홍 기념관, 평택 문화원사 건립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배다리 생활문화센터, 신대 레포츠공원, 고덕복합 커뮤니티 센터, 안중 레포츠공원, 횡성 야구장, 파크 골프장 확충, 서부 공설 운동장, 종합 레포츠타운 건설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다리 생태공원, 내리문화공원, 한박산 음악분수 등 기존 공원의 시설도 확대 및 보완해 다양한 시민 수요를 만족시키겠습니다. 국제 교류를 위해 기존 우호 교류 도시와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외국인 상담센터, 한국어 학당, 세계시민 아카데미 등 여러 분야 지원 강화로 내외국인이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 세계적 평택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미군과의 교류도 적극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평택은 한미 동맹의 중심이자 평화 안보 핵심 도시로서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군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주한미군 지휘부 초청 신년 할애회
주한미군 유관기관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미 공존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미 상생 교류를 위해 한국 전쟁, 미군 전사자 추모시설 건립과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군 부대 주변에 젊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한미 어울림 축제, 미 공군 에어쇼 재개, 해군 이함대 해양 페스티벌 개최 등 평택시만의 특수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문화 콘텐츠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AI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대규모의 행정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께도 AI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에 AI 관련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고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 그리고 김명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의 주요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중한 시민이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실행하고자 저와 공직자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긴밀한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이 없다면 실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6.1% 증가한 2조 4,325억 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기획항만 경제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내고 효과가 미흡한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여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밤낮 없이 애써주시는 강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열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2025년 재정 전망입니다.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인구 및 사업장의 증가는 긍정적인 요인이라 하겠으나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영향으로 인해 전반적 여건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5년 재정 운용 방향은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고정 필수 예산이 증가하여 자체 사업의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자체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효과성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가 회복되도록 지원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기후 위기 대응 등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복지 예산을 강화하고 농업 기반 지원에도 비중을 두었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 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4,32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284억 원, 특별회계가 4,041억 원이며 이는 2024년 본예산 대비
1,389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조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7,509억 원, 세외 수입 932억 원, 지방교부세 1,230억 원, 조정교부금 1,550억 원, 국비 보조금 6,246억 원, 도비 보조금 1,934억 원, 지방채 283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600억 원으로 총 2조 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자체 사업은 총 9,169억 원이며 이 중 정책 사업이 6,448억 원, 행정 운영 경비 2,163억 원, 재무활동 558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1조 1,115억 원입니다. 6조 분야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26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5억 원, 시민참여 행사 지원 14억 원, 한미 안보동맹 상징시설 조성 사업 20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98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방범 CCTV, 통합 플랫폼 운영 유지 보수비 45억 원, 사회복무요원 총괄 관리 8억 원입니다. 7조입니다. 교육 분야는 540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미래교육 협력지구 지원 163억 원, 무상급식 지원 244억 원, 팽성,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9억 원입니다. 8조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16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20억 원, 동삭도서관 건립 21억 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89억 원, 문화시설 인근 교통환경 정비공사 45억 원, 팽성 도서관 이전 신축 43억 원, 평택 아트센터 건립 450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1,597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45억 원, 생활 폐기물 처리 및 시설 운영 관리 921억 원, 수소차 및 전기차 보급 사업 307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47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685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45억 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68억 원,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76억 원, 기초연금 2,021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93억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227억 원, 부모급여 지원 534억 원, 아동수당 392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35억 원, 주거급여 308억 원, 천만남 이용권 81억 원입니다. 15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402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산후조리비 지원 20억 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 97억 원, 모자보건 지원 사업 33억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억 원입니다. 1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65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2025년 경기 정원 문화박람회 개최 15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24억 원,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 133억 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 42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포승업 40억 원, 슈퍼 오닝쌀 생산단지 추진 27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11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7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15억 원,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 40억 원, 중대규모 수소 생산시설 구축 9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83억 원,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26억 원, 평택 산업진흥원 운영 22억 원입니다. 19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859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250억 원, 수도권 통합 요금제 환승 할인 손실금 지원 62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56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0억 원,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 71억 원입니다. 2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06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30억 원, 공원관리 184억 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200억 원입니다. 23조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24년 본 예산 대비 749억 원이 증가된 4,04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431억 원이 증가한 3,030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318억 원이 증가한 1,0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조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상수 특별회계는 노급 배수관 교체공사 205억 원, 횡성 2배수지 건설공사 63억 원, 고덕 일반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 6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학현 내리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기금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영 중으로 전년 대비 180억 원이 감소한 3,2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각 사업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였음은 물론 필요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고려하시어 각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9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조 5,93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일반에게 편성하는 기정예산 대비 253억 8,600만 원 증가한 2조 1,623억 1,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수입 41억 2,800만 원, 조정교부금 28억 8,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75억 9,600만 원, 보존수입 7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3억 8,6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9쪽 세출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188억 5,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53억 800만 원, 타액의 전출금 40억 7,800만 원 등 필수 사업으로 총 276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으로 용도 지정 사업 30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33억 6,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감액 요구는 44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9,500만 원 감소한 4,310억 2,9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브랜시티 배수지 건설공사 원인자 부담금 33억 5,1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31억 9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60억 8,500만 원 감액된 751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부담금 세입 감소로 인한 예탁금 133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특별회계의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18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심의 대상인 2개 기금의 전체 지출 금액은 기정액 대비 40억 1,800만 원 증가한 129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권리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반영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의 변경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중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이번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의 시정 및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청취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1조와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3조의 2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택시장이 제출하는 예산안, 결산, 기금 운용 계획안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등의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6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두 건의 안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님께서 위원 선임 요청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김혜영 의원님, 이기영 의원님, 복지환경위원이신 이은하 의원님, 치중구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손하명 의원님, 유승용 의원님 모두 6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정의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